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지출만 발생하고, 저축이 안 되니까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판매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스 하면 바로 다 하던데? 어떻게 거의 99%가 망해서 나가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제 생각을 한번 6가지로 나눠서 그거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자기 너무 큰 돈을 쓰다 보니까 자금을 쓰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사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5억이라는 큰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경영의 계획을 세우고 쓴다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것 같은 곳,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시설, 사야 될 것 같은 땅, 확신 없이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부부 2명이서 할 수 있는 용량은 500평인데 땅이 1000평짜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금액 차이가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어차피 내 자산이고 이거 나중에 되면 내 건데 지금 5천만 원 좀 더 써서 좀 더 큰 땅 사면 5년 뒤에 땅 추가로 더 안 사도 되니까 좋겠지.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야, 요즘 신시설 나왔는데 여기 스마트폰까지 더하면 좀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대. 2천만 원 쓸 거를 뭐 6천만 원 쓴다든지. 본인은 계획한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진짜. 나는 너무너무 계획하고 난 너무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난 너무 진짜 현실적인 계획을 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5년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그거 사지 말거리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느낀 거기도 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수익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닌데 너무 큰 돈이 들어오니까 적재적소에 돈을 제대로 못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판매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거나 현실감이 없는 판매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지출만 발생하고, 저축이 안 되니까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판매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스 하면 바로 다 하던데? 실제로 물건을 판다는 것이 브랜딩이랑 뭐 마케팅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판장이나 이런 데 보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농사를 정교하게 짓지 않으면 공판장에 갖다 팔았을 때 똔똔, 그러니까는 지출과 매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도매 청과에선 다 사줘요. 이래나 저래나 싼 거 비싼 거 흠집이 있는 거까지 다 사주는데 사준 그 금액이 과연 내가 경영한 농업 경영과 맞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둘째는 야, 내가 직접 팔면 된다. 내가 막 릴스에서 춤추고 어떻게 해서든 팔게 하는데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1년차 초보 농부가 파는 농산물에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모님께서 농사 짓는데 사회에서 마케팅 공부한 자녀분들이 농장에 들어와서 농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판매에만 참여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녀분들도 나도 회사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 마케팅 관련된 일을 했었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들어왔는데 첫 해에는 잘 팔렸는데 이게 쭉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잘 팔리는 사람을 보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매달 이벤트를 만들고 후킹 문구를 만들고 사람들이 사고 싶은 이유를 만들고 포장 방법이 차별화되어 있고 돈을 많이 써요. 돈도 많이 쓰면서 많이 파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이 부모님 거 이렇게 내가 판다 하면 잘 사주겠지라는 오산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부모님 거 가지고 와서 갖다 판다고 잘 팔리지 않는다. 그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농지는 가격은 높지만 스스로 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제가 이제 땅을 살 때 거의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땅을 사고 나서 원금을 갚을 때가 돼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이 땅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땅 값이 오르진 않아요. 시골 땅이. 그러나 뭐 1억 5천이든 1억이든 받을 수는 있겠죠. 누군가에게 팔면. 그런데 너무 규모를 크게 땅을 사버리면 뭐 2억이나 2억 5천, 3억대 돈을 주고 땅을 산다? 그러면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 재산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이 스스로 돈을 벌어다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있는 승계농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는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부모님에게 기술을 배우고 그런 시행착오도 다 부모님이 떠안아 주니까 조금 더 성공률이 조금이 아니고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농업 기술 습득이 부족한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승계농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만의 기술을 만들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2년 정도 다른 농장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절실하게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지금 제가 성주지 않습니까? 참외로 귀농 창업한 청년 창업농의 경우 첫 해에 농사 아주 잘 돼요. 좀 대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농사 아주 잘 됩니다. 근데 둘째 해에 첫째 했던 농사 기법에다가 수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조금 더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망해요. 반타작을 합니다. 셋째 해에 거의 쫄딱 망하는 레파토리로 가다가 넷째 해부터 다시 상승해요. 아, 이거였구나. 그럼 1, 2, 3년이 날아갔죠. 그러고 보면 뒤돌아서면 원금 갚을 때가 도래한 거야. 농사라는 건 1년에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기회거든요. 한 번이 망하면은 그 해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5번 기회 안에 내가 성장을 해야 하고, 어쩌면 5번 기회 안에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5번 동안 계속 성장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친구들이 처음 사업하고 처음 농사 짓는데, 자기 걸 처음 하는데 5년 안에 완전 정착해서 원금을 그때부터 갚아라? 사실상 좀 웬만한 노력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5번째는 귀농창업 대출 외에도 추가 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 앞서서 얘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내가 잘 팔 수 있을 줄 알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값을 받으려고 하니까 잘 안 팔리고 싸게 받으니까 적자가 나거나 본전이거나 이렇게 되니까 생활비가 모자라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협이나 뭐 이런 조합에 가서 대출을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농사를 짓고 매출은 발생하니까 쉽게 대출을 해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럼 그 돈으로 1년을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좀 부족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갚았는데 다시 또 한 2, 3천만 원 대출을 내요. 또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게 불어나다 보면은 5년 지나서 원금 갚을 때 되면 1년에 3천만 원이 아니고 막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갚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6번째로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건데, 농업, 창업은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 두 가지 모두를 해야 되는, 그래서 버티기가 어렵다. 오전부터 저녁 시간까지는 육체적인 노동을 합니다. 작물도 관리하고 동물들도 키워서 다 그거를 끝내고 나면 저녁 먹고 나서부터가 사업 시작인 것 같아요. 하루를 이틀로 나눠서 살아요.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농사 짓고, 농사 일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경영을 독립적으로 한 다음에는 계산서도 제가 끊어야 되죠. 세금 신고도 제가 해야 되죠. 업체들 답변도 해야 되죠. 스마트 스토어 제품 상세도 변경해야 되면 제가 해야 되죠. 디자인도 제가 해야 되죠. 제품 개발도 제가 해야 되죠. 시장 조사도 제가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육체적인 노동 끝난 후에 또 한다고 하니까는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육체가 힘들고. 이거는 뭐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건 전혀 없고, 이 사업 자체가 성공을 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 뭐 수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이 병행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업 자체가 힘든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 어떻게 이거를 다 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 10%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90%를 좀 더 빠르게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정말 귀농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준비한 영농 정착 지원 사업과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시청해 봐 주시고, 그거보다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컨설팅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문의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답글은 못 해주시는 걸로. 바빠도 댓글은 하겠습니다. 네.